198년 겨울 합의성이었습니다. 조조의 대군이 성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수만의 군사가 사방을 에워쌌고 성 안의 식량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 성 안에 여포가 있었습니다. 천하가 두려워하던 비장, 인중여포 마중척토로 불렸던 그 남자였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동탁을 죽이고 천하의 이름을 떨쳤습니다. 원소의 휘하에서 장현의 대군을 격파하며 무적의 용맹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누가 알았겠습니까? 훗날 그는 조조에게 사로잡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천하를 두려움에 떨게 했던 최강 무장이 결국 교수형에 처해지는 운명이었습니다. 여포는 도대체 어떤 인물이었길래 왜 천하가 그를 비장이라 불렀을까요? 그의 무예는 정말 최강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선택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오늘 우리는 정사 기록을 통해 여포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포를 이야기하려면 먼저 그가 살았던 시대를 이해해야 합니다. 2세기 후반, 후한 말기였습니다. 184년 환건적의 난 이후 천하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중앙정부는 환관들의 전횡으로 무너졌고 189년 영제가 죽자 권력의 공백이 생겼습니다. 이 틈을 타 서령의 군벌 동탁이 낙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소재를 폐위하고 헌재를 옹립하며 조정을 장악했습니다. 이 시기 각 지방의 군벌들은 독자적인 세력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동탁, 원소, 원술, 조조, 유비, 손견. 훗날 천하를 다투게 될 영웅들이 하나둘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군웅할거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여포는 이 혼란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여포의 자는 봉선입니다. 병주 오원군 구원현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내몽골 지역으로 추정됩니다. 정사 삼국지는 그를 효무하다고 표현합니다. 사납고 용맹하다는 뜻입니다. 병주에서 무관으로 복무하던 여포는 병주자사 정원의 눈에 들었습니다. 정원이 기도의가 되어 한 해에 주둔할 때 여포를 주부로 삼았습니다. 주부는 참모 역할을 하는 관직입니다. 정원은 여포를 크게 신임했습니다. 189년 영제가 죽자 정원은 군을 이끌고 낙양으로 향했습니다. 대장군 하진과 함께 환관들을 제거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하진이 환관들에게 살해당하고 동탁이 낙양으로 들어왔습니다. 동탁은 정원의 군대를 탐냈습니다. 그리고 여포를 꿰어냈습니다. 여포는 동탁의 유혹에 넘어가 정원을 죽였습니다. 상관을 배신하고 그 머리를 베어 동탁에게 바쳤습니다. 동탁은 여포를 기도의로 삼고 매우 신임했습니다. 심지어 부자 사이가 되기로 맹세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여포의 첫 번째 배신이었습니다. 정사 삼국지는 여포의 무예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활쏘기와 기마에 능하고 완력이 남보다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장으로 불렸다고 전합니다. 비장이란 나는 장수라는 뜻입니다. 점차 승진하여 중랑장에 이르고 도정우에 봉해졌습니다. 동탁은 여포로 하여금 늘 자신을 경호하게 했습니다. 동탁은 난폭하고 편협한 성격이었습니다. 화가 나면 뒤실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사소한 일로 동탁이 여포를 향해 수극을 던졌습니다. 수극은 단검을 말합니다. 여포는 민첩하게 피하고 사죄했지만 이 일이 앙금으로 남았습니다. 게다가 여포는 동탁의 집에서 시중을 드는 계집종과 몰래 정을 통했습니다. 이것이 동탁에게 발각될까 두려워했습니다. 같은 병주 출신인 사도 왕윤이 있었습니다. 왕윤은 상서복야 사손서와 함께 동탁 제거를 모의하고 있었습니다. 여포가 동탁에게 불만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자 왕윤은 그를 끌어들였습니다. 여포는 처음에는 주저했습니다. 부자 사이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왕윤이 설득했습니다. 친부도 아닐 뿐더리 아버지가 아들에게 수극을 던지겠느냐고 말입니다. 결국 여포는 동탁 암살에 동참했습니다. 192년 음력 4월 23일이었습니다. 황제 유엽의 병이 나은 것을 축하하는 모임에 동탁이 입궐했습니다. 여포는 기도의 이숙과 공모의 10여 명을 위사로 위장시켜 북액문에 매복시켰습니다. 동탁이 북액문을 통과하자 이숙이 먼저 창으로 찔렀습니다. 하지만 동탁은 조복 속에 갑옷을 입고 있어 팔에 부상만 입었습니다. 이때 여포가 방천극으로 동탁을 찔러 죽였습니다.
소설 삼국지연의에서는 여포가 방천하극을 썼다고 하지만 정사에는 그저 극이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포는 동탁의 머리를 대어 대궐난간에 매달았습니다. 이것이 여포의 두 번째 배신이었습니다. 동탁을 죽인 후 여포는 왕윤과 함께 30여 일간 권력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동탁의 부하였던 이각과 곽사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여포는 이들을 막지 못하고 장안에서 달아났습니다. 이후 여포는 각지를 떠돌았습니다. 무관과 한해를 거쳐 원술에게 의탁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합의로 가서 장막에게 의탁했으나 역시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193년 마침내 원소가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원소는 여포를 객장으로 삼았습니다. 당시 기주에서는 흑산적 장현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장현의 정병은 수만 명이었고 기병도 수천 명이었습니다. 원소는 여포에게 이들을 토벌하라 명했습니다. 정사 삼국지 배송지 주석은 조만전을 인용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포는 늘 좋은 말을 몰았는데 이 말은 적토라 불렸습니다. 능히 성으로 달려가서 해자를 뛰어넘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람 중에 여포가 있고 말 중에 적토가 있다고 했습니다. 인중여포, 마중적토입니다. 이 유명한 문구가 바로 정사 기록에 실제로 존재합니다. 여포는 성념, 위월 등 수십 기와 더불어 장현의 진영으로 돌진했습니다. 돌진했다. 나오기를 하루에 많으면 서너 번씩 반복했습니다. 10여 일을 계속하며 많은 적을 참수했습니다. 이것이 정사가 전하는 여포의 실제 전투 기록입니다. 소설 삼국지연의에서는 여포가 유비, 관우, 장비 셋과 싸웠다고 합니다. 이른바 삼영전여포입니다. 하지만 정사에는 이런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반동탁 연합 때 유비 삼형제가 여포와 싸웠다는 것은 후대 창작입니다. 심지어 유비가 반동탁 연합에 참가했는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배송지 주석 영웅기에 짧게 언급되어 있을 뿐입니다. 여포가 실제로 싸운 기록은 193년 장현 전투가 가장 구체적입니다. 수십 기로 수만 대군을 상대하여 10여 일간 적진을 돌파한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그의 무예가 얼마나 뛰어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포는 곧 원소와도 틀어졌습니다. 여포는 공을 세웠다며 증언을 청했고 부하들은 노략질을 일삼았습니다. 원소는 여포를 우한거리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여포는 원소의 부하 알량과 문추를 심하게 멸시했습니다. 원소는 여포를 제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사례교의를 임명하고 장사 30명으로 배용했지만 실은 암살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여포는 이를 눈치채고 낙양으로 떠났습니다. 이후 장양에게 의탁했으나 또다시 쫓겨났습니다. 194년 조조가 서주의 도겸을 공격할 때였습니다. 진군과 장막이 조조, 부제시 연주를 탈취하려 여포를 끌어들였습니다. 여포는 복양에 들어가 조조와 대치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조조에게 패배하고 서주로 달아났습니다. 196년 유비가 서주목이 되었을 때 여포는 유비에게 의탁했습니다. 유비는 여포를 소패에 머물게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여포는 유비가 원수를 치러 나간 틈을 타 서주를 탈취했습니다. 이것이 여포의 세 번째 배신이었습니다. 여포에게는 진궁이라는 뛰어난 참모가 있었습니다. 진궁은 여러 차례 여포에게 간언했습니다. 하지만 여포는 진궁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정사 삼국지는 여포의 성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경솔하고 모략이 없으며 신의가 없고 반복무상했다고 합니다. 부하들을 의심하고 참소를 잘 들었습니다. 진궁이 간언하면 화를 냈습니다. 고순과 위속이 대립하자 제대로 조정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부하들의 아내를 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여포를 조조가 그냥 둘 리 없었습니다. 198년 조조는 대군을 이끌고 합의를 포위했습니다. 여포의 부하 후성이 말을 잃어버렸다가 찾아오자 여포는 크게 화를 내며 꾸짖었습니다. 화가 난 후성은 다른 장수들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여포는 활쏘기에 능했습니다. 정사에는 구체적인 거리가 나오지 않지만 원술과 기령의 분쟁을 조정할 때 하극에 맞추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소설 삼국지연의에서는 150보밖에서 쏘았다고 하지만 이는 과장입니다. 여포의 활솜씨가 뛰어났던 것은 분명하지만 연희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조조는 합의를 포위한 채 물을 끌어들였습니다. 성안은 홍수에 잠겼습니다. 198년 음력 12월이었습니다. 여포의 부하 후성, 송원, 위속이 여포를 묶어 항복했습니다. 여포는 백물루에서 사로잡혔습니다. 조조 앞으로 끌려온 여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포박이 너무 조여서 고통스럽다고 했습니다. 조조는 호랑이를 묶는데 어찌 느슨하게 묶겠느냐고 대답했습니다. 여포는 다시 말했습니다. 공께서 보병을 맡고 제가 기병을 맡으면 천하를 평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조조는 흔들리는 듯했습니다. 유비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유비가 말했습니다. 정원과 동탁을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여포는 유비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대야라고 불렀습니다. 귀가 큰 놈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신의가 없는 놈이 너라고 했습니다. 조조는 결국 여포를 처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포는 끌려나가며 조조에게 말했습니다. 제일 어려운 것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조조는 여포와 진궁, 고순을 모두 교수형에 처했습니다. 199년 2월 7일이었습니다. 여포의 나이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40대 전후로 추정됩니다. 천하를 두려움에 떨게 했던 비장의 최후였습니다. 그렇다면 여포는 정말 최강이었을까요? 정사 삼국지를 보면 여포의 무예는 확실히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최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후대의 평가를 보겠습니다. 배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포가 비록 항우에게는 미치지 못하지만 삼국시대에서는 최고의 장수였다고 했습니다. 여포로 하여금 기병을 거느리게 한다면 천하를 쉽게 평정할 수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관우와 장비는 어떻습니까? 정사 삼국지는 관우가 알량을 죽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관우는 알량의 휘계를 멀리서 보고 말을 채찍질에 달려가 많은 병사들 사이에서 알량을 찔러 그 수급을 베어 돌아왔다고 합니다. 원소의 제장들 중 당에 낼 자가 없었다고 전합니다. 알량은 원소의 명장이었습니다. 저수와 순욱은 알량을 지모는 딸리지만 용맹은 있는 장수라 평했습니다. 공융은 알량을 삼군에 으뜸가는 장수라 했습니다. 그런 알량을 관우는 적진에 돌입하여 단숨에 베었습니다. 16국 시대의 기록을 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당시 용맹한 장수들을 칭찬할 때 기준으로 삼은 사람이 바로 관우와 장비였습니다. 유아, 이상, 부비, 등강, 양숭, 조창, 원력생, 양대인 등이 관우, 장비에 비유되었습니다. 여포가 아니라 관우와 장비였습니다. 이는 당대의 임팩트가 그만큼 강했다는 뜻입니다. 여포는 분명 뛰어난 무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관우, 장비와 비교하면 평가가 엇갈립니다. 무력만으로는 최강이었을지 모르지만 종합적인 평가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뛰어난 능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여포는 천하가 인정하는 무예를 가졌습니다. 적토마를 타고 해자를 뛰어넘었고 수만 대군 속에서 적장을 베었습니다. 하지만 판단력이 부족했습니다. 3번이나 주군을 배신했고 부하들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진군 같은 뛰어난 참모가 있었지만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부하들에게 배신당하고 조조에게 사로잡혔습니다. 능력과 인격은 다릅니다. 무력과 지혜는 다릅니다. 승리와 성공은 다릅니다. 오늘날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뢰를 쌓고 사람들과 협력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포는 최강의 무장이었지만 최악의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목숨으로 치렀습니다. 소설 삼국지연의는 여포에게 많은 것을 더했습니다. 사명전 여포에서 유비, 관우, 장비를 상대로 싸웠고 방천하극을 휘둘렀으며 초선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정사는 다릅니다. 여포는 장현과 싸웠고 극을 사용했으며 동탁의 시비와 간통했습니다. 연희는 여포를 항우의 이미지로 만들었습니다. 비극적 영웅, 로맨티스트, 무력의 화신으로 그렸습니다. 하지만 정사의 여포는 달랐습니다. 뛰어난 무예를 가졌지만 신에 없고 경솔했습니다. 용맹했지만 겁이 많고 보신적이었습니다. 강했지만 어리석었습니다. 이것이 역사가 기록한 진짜 여포입니다. 인중여포, 마중적토.
사람 중에는 여포, 말 중에는 적토마. 이 말은 정사에 실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포의 무예가 얼마나 뛰어났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도 역사는 보여줍니다. 193년 장현과의 전투에서 여포는 수십 기로 수만 대군을 무너뜨렸습니다. 10여일 동안 적진을 돌파하며 많은 적을 참수했습니다. 적토마를 타고 해자를 뛰어넘었습니다. 비장이라 불렸습니다. 천하가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3번 배신했습니다. 부하들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참모의 간언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력만으로는 천하를 얻을 수 없다고, 신뢰 없이는 승리도 무의미하다고. 오늘 우리가 여포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뛰어난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 사람을 얻지 못하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 여포는 최강이었지만 최고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그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삼국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